반갑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선생님의 얼굴 대신 이렇게 교과서로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선생님이 확인해 본 결과 상당히 많은 친구들의 교과서가 선생님 예상대로 학교 사물함에서 고요히 주무시고 계신다는 그런 얘기들을 들었기 때문에 그럼 차라리 이렇게 교과서를 선생님이 펴놓고, 자, 이거 선생님 자체 수동조 선생님 손가락 보이나요? 네, 이렇게 선생님이 한 장 한 장 넘겨서 잘 보이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없는 것보단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선생님이 지금 펼친 페이지는 여러분들 교과서 229페이지입니다. 교과서 있는 친구들은 같이 이렇게 함께 보면서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이제 문화 단원이 지난 시간에 끝났어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랑 이렇게 실시간 쪽지 발송도 하고 실시간 출결 체크도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이번 주는 목요일이 부처님 오신 날이라서 수업을 하지 않는 반도 있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실시간 출결을 하지 않고 그냥 기한 내 출결을 여러분들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실시간 쪽지 발송은 이번 주에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는 무엇을 하느냐? 바로 선생님이 229페이지를 펴놓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해당 시간에 작성하는 게 원칙이지만은 이제 듣지 않은 친구들은 이제 좀 시간을 내어서 미리 작성을 해서 이제 등교 계약 이후에 선생님한테 제출하는 걸로 하겠는데, 뭘 제출을 하냐? 여러분들 지금 교과서에 보시면은 229페이지에 이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슬람 여성들이 입는 의상들이 사실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노출이 이제 굉장히 적은 것부터 해가지고 어느 정도 좀 노출이 허용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들어본 건 아마 히잡이었을 거예요. 제일 개방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다음부터 뭐 차도르, 니카, 부르카, 굉장히 이게 여러분들 좀 보이죠? 이게 얼굴과 전신을 가리고 눈만 이렇게 망사로 돼 있는 거예요. 다 가리는 거죠. 굉장히 제일 보수적인 형태의 그런 의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부르카를 착용하는 것을 못하게 하자, 뭐 이런 착용 금지법과 이런 이 부르카를 입게 된 기원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글을 읽고서 지금 제시된 1번과 2번을 수행해서 작성을 하는 게 바로 이번 주의 과제입니다. 자, 다시 봅시다 한번. 여러분들 이제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부르카라는 이제 여성 전통 의상이 나오게 되었는지, 자, 그리고 내에서 이 부르카를 착용하지 말자, 이걸 금지하자,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좀 조사가 필요하겠죠. 부르카 착용 금지법 논란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해보자. 자, 시간, 공간, 사회윤리. 자,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의 늪을 이게 거슬러 올라가서, 자, 우리 1년 전으로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통합적인 관점. 우리 4가지 관점을 배웠었어요. 여러분들 그 4가지 관점을 배웠을 때는 1학년 거의 첫 시간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아주 똘망똘망한 눈빛으로 수업을 들었던 선생님, 그 정말 기억이 나거든요. 자, 그래서 시간적인 관점, 공간적인 관점, 사회적인 관점, 윤리적인 관점, 이 각각의 관점에서 부르카 착용 금지법 논란을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시가 하나씩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르카 착용 금지법 도입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나는 찬성한다. 나는 반대한다. 그리고 그 근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여기 이제 모든별 찬반 토론이라고 하는데, 지금 모든별 수업이 힘드니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나의 입장은 무엇이고 그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를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1번과 2번을 하되, 자,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원래는 원칙적으로 여러분들이 해당 수업이 든 시간이나 아니면 그 주간에 이제 작성을 해서 선생님한테 제출을 해야 돼요. 근데 선생님이 이번 주에는 따로 이메일 제출을 받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한 달하고
믿고 있겠습니다. 그럼 언제 제출을 하냐? 등교를 우리가 이제 학교에 등교 계약을 하고 나서 그때 이제 출력물 형태나 아니면 여러분들 손으로 써도 돼요. 어디에 써야겠습니까? 그렇죠. A4지나 아니면 여러분들 노트에 써도 되는데 선생님한테 제출을 해야 되니까 선생님 이거 갖고 있을 거거든요. 이 노트 선생님이 가져도 좋다 하면 노트를 내도 되겠지만은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선생님한테 제출할 때는 A4가 좋겠고요. 선생님한테 작년에 배웠던 친구들은 표지를 만드는 데 아마 익숙해졌을 텐데 이번 과제는 표지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여러분들 그냥 본문 내용, 이게 첫 장에 그냥 학번, 이름, 적어도 과목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건 포함되면 좋겠죠. 선생님이 알아봐야 되니까요.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 따로 표지는 작성하지 않고 1번과 2번의 내용을, 해당 내용을 작성을 해서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다가요. 글씨를 쓰든지 아니면 워드를 치든지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예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계약하고 난 다음에 나한테 제출하시고요. 수행평가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단지 제출만 안 하는 것 뿐이지 지금 원래는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제 수행에 대한 설명이 좀 길었으니까 이제 오늘 배울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교과서 233페이지. 자, 혹시 수행평가와 관련된 질문이 있다면요, 선생님에게 밴드 쪽지로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233페이지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새로운 단원이 나왔습니다. 자, 뭐냐 하면 세계화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가지 양상들을 살펴볼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 233페이지에 세계화와 지역화라는 개념이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들 펜으로 이제 표시를 우리가 할 준비를 하시고요. 자,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지금 너무나 교통과 통신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은 상당히 많이 사라졌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실 세계화가 가속화되게 된 배경 중에 하나는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는 바로 세계무역기구 WTO가 등장하면서 이 무역의 자유화 시대가 왔어요. 자유무역. 말 그대로 우리가 이 세계무역기구가 만들어진 이유 자체가 서로 세계의 모든 많은 나라들의 교역을 증진하고 확산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국제기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WTO 체제가 등장하면서 더욱더 이런 자유무역이 굉장히 크게 확산되었고, 우리가 이에 따라서 이제 뭐 상품, 자본, 기술뿐만이 아니라 문화, 신념, 가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정신적인 것까지 자유롭게 이동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어느 한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나 활동이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에도 빠르게 전해진다. 우리 지금 사실은 이 코로나 사태도 어떻게 보면은 한 지역에서 발생한 것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줬죠. 그쵸? 또 우리가 가치를 생각했을 때는 예를 들면 우리가 미투 운동 기억나죠? 근데 미투 운동은 사실 우리나라에 시작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이제 국경을 넘어서 우리나라에까지 굉장히 큰 영향력을 줬던 운동이었었죠. 그래서 우리가 자, 여러분들 표시를 해줍시다. 우리들의 삶의 공간이 개별 국가의 국경을 넘어서서 전 지구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 이를 무엇이라고 한다? 바로 세계화라고 한다. 자, 세계가 하나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개별 국가의 그 국경의 개념이 중요해지지 않고 이제 전 지구, 우리의 삶의 공간이 이게 바로 세계화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번 사태를 통해서 더욱더 뼈저리게 깨달았을 거예요. 우리 또 사실은 정말 내가 원하면은 전 지구 반대편에 있는 누군가와도 소통을 할 수 있고 물건을 구입할 수도 있고 다양한 교류가 가능해졌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세계화는 아마 몸소 여러분들도 많이 체험하고 느끼고 있을 텐데요. 자, 여러분들 교과서 두 번째 단락을 보면은 이제 지역화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세계화가 진행되니까 다른 지역과 관계를 맺는 범위는 당연히 넓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특수한 어떤 지역적인 특성과 요소들이
그 지역을 넘어서 세계적으로 그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들이 많아졌어요. 자, 우리가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바로 지역화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밑에서 두 번째 줄 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역적인 것이 세계적인 차원에서 가치를 갖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무엇이라 한다? 바로 지역화라고 한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의 예는 여러분들 음악의 도시 하면은 바로 오스트리아의 빈을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영어식으로 발음했을 때는 이제 비엔나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는 이제 베토벤, 모차르트, 슈베르트와 같은 유명한 음악가들이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많이 활동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빈은 클래식 음악이라는 명성을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클래식 음악이 오스트리아에서는 이 지역적인 건데 이게 바로 세계적 차원에서 가치를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다? 지역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서 우리가 이것을 지역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대표적으로 여러분 교과서의 보령의 머드 축제. 이 축제 기간에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방문을 해서 여러분들 머드가 뭔지 알죠? 갯벌에서 채취한 진흙을 이용해서 다양한 그런 이제 체험을 만들어내는 그런 축제가 보령 머드 축제인데, 이러한 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지역적인 것을 세계적인 차원에서 가치를 갖도록 끌어올려주고 그런 현상을 이제 지역화라고 한다. 교과서 233페이지 밑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베네치아의 뭐 카니발 전통 축제, 그런 이 가면 이런 축제라든지 뭐 여러분들 옆에 또 배 타는 사진이 나와 있는데, 배 타고 누가 먼저 목적지에 도착한 이래된 뭐 레가타 축제 등등등. 여러분 세계의 축제는 너무나 많이 뭐 봤을 거예요. 뭐 독일의 옥토버 페스트도 있고, 뭐 그다음 브라질의 뭐 삼바 축제, 뭐 스페인의 뭐 토마토, 뭐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세계적인 차원에서 가치를 갖는 현상, 이런 거를 지역화라고 한다. 그래서 교과서 233페이지에서는 지역화랑 세계화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짚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여기서는 이거를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한 장 넘겨서, 자, 오늘은 선생님의 손만 등장을 하네요. 교과서랑. 자, 수동으로. 자, 교과서 이제 234페이지를 봅시다.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느낀 건데요. 수업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반응과 피드백이 없잖아요. 굉장히 빨리 끝난다는 장점이 있지만은 피드백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졸고 있는지, 이해를 하고 있는지, 심지어는 뭐 안 듣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은 거 알아요. 근데 이제 왜냐면 조회수를 보니까 우리가 가입한 인원만큼 조회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선생님 처음엔 속상해 하다가 그래, 열심히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도 더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선생님도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 깨달았으니 우리 빨리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자, 234페이지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234페이지에서는 이제 다양한 측면에서 세계화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이 나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이렇게 비 때문에 지금 선생님도 잡고서 이렇게 당겨서 놓아야겠네요. 잘 보이시나요, 이제? 이게 선생님이 그 불빛 때문에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일단은 그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자, 첫 번째로는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나와 있어요. 자, 선생님이 이제 다국적 기업이라는 건 옛날에 수업 시간에도 우리가 한번 뭐 언급을 하고 수업 많이 나왔었던 내용인데요. 말 그대로 많을 다예요. 자, 그러면 이제 국적이 많다라는 거는 여러 나라에 걸쳐서 활동을 하는 기업이다. 쉽게 생각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보호무역 장벽이 많이 허물어지고, 이제는 물밀듯이 이제 여러 나라의 뭐 자본, 기업,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그냥 파도 치듯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다국적 기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그럼 다국적 기업이 구체적으로 뭐냐? 자, 여러분들 다국적 기업의 뜻 정도는 알아둬야겠죠? 세계 여러 국가의 자회사, 지점, 생산 공장을 두고서 세계적인 규모로 생산과 판매 활동을 하는 기업이 바로 뭐다? 다국적 기업이다. 예시를 들면 여러분들 더 잘할 거예요. 우리나라의 기업인데 이렇게 해외 여러 나라에 걸쳐서 이런 세계적 규모로 생산과 판매를 하는 다국적 기업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대표적인 게 삼성이죠. 삼성과 LG. 그리고 이제 반대로
외국 기업이 이제 세계 여러 나라에 걸쳐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인 거예요. 그럼 다국적 기업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뭐 옷 브랜드 뭐 나이키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음식 뭐 피자헛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엄청 많죠. 뭐 애플 뭐 등등등등.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국적 기업은 정말 우리가 너무나 많이 접하고 있는데 사실 이 다국적 기업은 공간적인 분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다 표시해 둘 수 있거든요. 밑에 세 번째 줄. 자, 왜 공간적인 분업을 지향하냐면 사실 다국적 기업은 경쟁력 확보가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본사라든지 그리고 연구 개발 이런 생산 기능들을 다 분리를 시켜요. 그래서 여러분들 밑에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본사, 연구, 개발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죠. 핵심적인 이런 기능을 담당하는 이런 연구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선진국에 그리고 생산 공장은 저임금 노동력이 풍부한 개발도상국. 왜 저임금이겠습니까? 노동력이 풍부해서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로 우리가 베트남 원래는 중국에 이제 많이 이런 생산 공장이 많았었는데 이제 지금은 중국도 인건비가 많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베트남으로 많이 이렇게 옮기고 있다라는 게 여러분들 밑에 생각을 키우는 활동에 나와 있어요. 국내에 본사를 두고 있는 땡땡전자가 다국적 기업인데 이제 생산 거점을 이제 점점 베트남으로 옮기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인건비 때문이다. 당연히 기업의 가장 큰 목적은 이윤 창출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승하면은 인건비가 저렴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뭐가? 바로 생산 공장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산 기지로 옮긴다라는 게 이렇게 다국적 기업의 공간적 분업과 연결이 돼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 235페이지를 보도록 합시다. 자, 235페이지. 자, 여기도 빛 때문에 뭔가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 그냥 참고하세요. 여러분들 교과서 원래 갖고 있어야 되는데 자. 이게 참 어렵네요. 선생님이 또 수업하면서 느낀 거는 이 카메라맨 촬영하시는 분들이 되게 쉽게 선생님 생각했거든요. 찍으면 된다고만 생각했는데 이 각도 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빛 조절 뭐 굉장히 어렵구나 라는 거를 선생님이 또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235페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세계 도시의 형성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세계화에 따라서 여러 이제 지역 간의 협력이 많아지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뭐 뉴욕 런던, 도쿄, 파리 이렇게 세계 도시가 나와 있어요. 말 그대로 세계적인 중심지 역할을 하는 도시가 세계 도시예요. 그래서 이 세계 도시에는 아까 봤듯이 다국적 기업의 본사가 위치해 있고 국제 금융 업무 기능. 자, 여러분들 가장 대표적으로 미국의 월스트리트, 이제 국제 금융 업무 기능 많이 집중돼 있죠. 그렇죠? 그리고 생산자 서비스 기능이 집중돼 있다. 세 번째 줄 끝부분에 나와 있어요. 생산자 서비스가 뭐냐? 여러분들 생산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생산자는 주로 이제 기업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기업이 생산자가 이제 상품을 만들고 유통 과정에 필요한 일련의 서비스들이죠. 주로 이제 금융업이라든지 회계라든지 보험, 부동산, 뭐 연구개발 등등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주요한 기능들이 세계 도시에 집중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렇다 보니까 어떤 세계의 어떤 주도권을 잡고 그러다 보니까 문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제 정치 측면에서 집중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계의 도시는 사실 상호 유기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변화가 다른 도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뉴욕 증권 시장에 얘가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들 마지막 문단에 이제 활발한 문화교류 문단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제 문화도 이동이 활발해졌다. 자, 문화도 이제 세계화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제 너무나 뭐 통신 기술이 발달하니까 인터넷으로 뭐 외국 드라마, 춤, 뭐 음악 등등등 뭐 활발해지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문화가 외국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BTS, 그쵸? 방탄소년단 뭐 가장 대표적인 이제 한류 문화의 이제 아이콘이 됐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문화 교류의 기회가 이제 우리 너무나 활발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관광, 취업 등을 위해서도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다라는 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밑에 지리 속의 사회를 보시면은요, 뉴욕이 가장 대표적인 이제 국제도시의 예로 나와 있는데 정말 뉴욕은 뭐 세계 경제, 국제 정치, 문화의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월스트리트 월가를 얘기했는데 이제 원래 여러분 WALL 무슨 뜻이죠? 벽이란 뜻이죠. 그쵸? 원래는 그 뉴욕의 그 월스트리트가 있는 그 거리 자체가 17세기 중반에 그 네덜란드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 정착자들이 외부 침략을 막기 위해서 성벽을 쌓았는데 거기서 이제 월이라는 말이 나오게 됐고 이제 그 월가가 정말로 이제 중요한 그 증권 거래소가 있는데 여기에 이 상황이 전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이 뉴욕에는 UN 국제연합 본부도 들어서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치적인 어떤 중심지가 될 수도 있고 또 뉴욕 하면은 정말 패션의 중심지이죠. 여러분들 혹시 그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는 그 영화 앤 해서웨이랑 이렇게 또 한 분 누구시더라 하여튼 그 나오는 그 영화예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그 패션들이 이렇게 막 나오는데 사실은 그 1년에 두 번 2월과 9월인가? 이때 이제 그 일주일간 뉴욕 패션 위크라는 정말 유명한 디자이너들이 참가하는 그 패션쇼가 진행이 된대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파리, 밀라노, 런던과 함께 패션의 중심지로 또 그래서 정말 세계 도시 가장 대표적인 세계 도시는 뉴욕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로서 이제 이렇게 하나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세계화의 양상에 대해서만 정말 다양한 양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세계화랑 지역화의 일단 개념의 차이를 좀 봤고요. 그 다음에 세계화가 어떻게 다양한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경제적, 공간적,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까지 봤고요. 선생님이 아까 전에 앞서 이렇게 공지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일단은 오늘은 이렇게 수업 내용 정리해 주시고요. 아까 앞에서 봤던 그 부르카 착용 선생님이 수행평가로 제시한 거 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 수행평가는 지금 하는 게 원칙이에요. 지금 이 시간 아니면 여러분들 이번 주 내에 하는 게 원칙이고요. 선생님이 등교하고 나면은 바로 이거는 제출해서 거두라고 할 거예요. 선생님 할 시간이 없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할 시간 선생님이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 지금 수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선생님 중간에 이메일로 제출하지 않고 바로 그냥 등교하면은 손으로 써서 내거나 아니면은 출력물 형태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보도록 합시다. 안녕히 계세요.